자, 오늘 선생님은 교육과정 설계자. 자,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백워드 설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의 내용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시에서는 우리가 설계자는 어떤 설계자여야 되느냐, 설계자가 갖춰야 될, 그리고 설계자는 진짜 질문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설계자로서 나의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 1차 설계하기에 이제 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 백워드 설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 기반 역량 교육과 학생 참여형 수업.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가려고 하고요. 교육과정 설계와 핵심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업 평가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템플릿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양식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양식이 바뀌어도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바로바로 놓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고민은 해야겠죠.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면 조금씩은 우리도 조금 약간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서 넣어야 되니까 그런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뭔가 황당한 그런 느낌은 많이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백워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백워드 설계라는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백워드 설계는 그 맥타이하고 위킨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예전에 이제 이런 PBL 그런 행동 아이들의 참여형 수업, 아이들의 활동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이들의 활동과 평가가 이렇게 일체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제시한 기존의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 평가 설계의 순서로 진행됐던 것들을 이제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평가 설계. 먼저 평가를 계획을 해서 그 평가를 어떤 평가를 할 건가. 도달점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 그 도달점, 그리고 그 도달점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로, 그러니까 증검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수업 속에서 구현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평가해가지고 도달점을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어떤 지식은 어떤 이미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고민이 없다가 아이들의 경험과 아이들의 어떤 이런 지식 외의 어떤 역량, 스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체계화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잡을 수 있도록 요렇게 설계 과정을 그래서 백워드 설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내용이 많이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수업에 적용하실 정도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단계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의 설계자로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성취 기준이에요. 뭐뭐뭇을 설명할 수 있다. 뭐뭇을 발표할 수 있다. 뭐뭇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바라는 결과. 아이들이 갖췄으면 좋겠다. 지식과 스킬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라는 결과 단계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성취 기준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일반화된 지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된 지식이니까 이 일반화된 지식을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때 질문을 우리가 핵심 질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핵심 질문, 이때 영어로는 essential question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이 수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근본적인 아이들의 호기심과 지적 호기심을 이렇게 그냥 뒤흔들 수 있는 아직 근데 이런 질문을 만들기가 되게 좀 힘들긴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도달점을 무엇으로 평가해서 아이들이 도달했는가를 알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평가 설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평가를 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평가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평가 도구의 사용법을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시험을 봐요. 부는 거를. 그런데 리코더를 불 줄 몰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코더 부는 거를 열심히 가르쳐서 리코더를 부는 걸로 시험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이런 과목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달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글을 잘 쓰거나 그거를 말로 구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구술평가도 있고 논술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구술평가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알아야 이 말하는 평가 도구에 맞춰서 아이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식과 기능과 그다음 뭘 더 가르쳐야 되냐면 평가 도구로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평가 설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 설계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수업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업에는 이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까지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 수업 속에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백워드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선생님들의 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선생님 수업 속으로 구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워드 설계에서는 가장 백워드 설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enduring and understanding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했네요. 그래서 요게 일단 요겁니다. 여기 제가 요것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못했네요. 자, 영속적 이해라는 게 enduring understanding이랍니다. 그래서 enduring understanding은 옆에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킨스와 맥타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일반화 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일반화 원리를 내면하여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영속적 이해, enduring and understanding이라고 한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영속적 이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해라면 명사잖아요. 그냥 이해한 거잖아요. 그냥 확.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그 러닝 트랜스퍼, 학습 전이가 일어나서 내면화된 상태가 바로 이제 영속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이걸 완전 습득과 적용으로 규정해요. 이 영속적 이해를. 그래서 습득한 지식을 서로 연관지어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고 유창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이해를 구성하게 되는 것. 그래서 뭔가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싹 박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속적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중심 교육과정에 그 온정덕 교수님의 한 두 분이 쓴 책에서 나온 거를 제가 기반으로 썼고요. 이거는 이제 맥타이하고 위킨스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이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지식. 이게 바로 영속적 지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영속적 이해는 여기가 있는데 실은 이거를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시험과 퀴즈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친숙하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아이들이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업 속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가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에 이거를 도달했는지를 어떤 식으로 알아낼 것인가 이거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언더스탠딩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아는 것을 자유롭게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습득한 지식을 맥락과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하는 능력.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요거죠. 능력.
능력. 그 다음에 여기도 능력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이거 능력은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눈에 보이긴 해요. 하지만 실존에서 여기에 물질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지식으로 딱 돼가지고 얘가 이 지식의 답을 단답형이든 뭐든 썼어요. 그래서 지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힘은 MA, F는 MA.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건 보이는 거예요. F는 MA라는 걸 아이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는 MA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수업 속에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공부가 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해를 가는 이 언더스탠딩 하는 과정은 처음에 추론 과정, 습득의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전이의 과정, 바로 적용의 과정이 있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패턴 지식,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의 지식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책으로 제가 공부를 했고요. 이 책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백워드 설계가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미래 도시 그 건설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렇게 도시로 만드는 이렇게 이제 활동 수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애들이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돼서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아이들이 갖춰야 할 도달점, 바라는 결과는 뭔가? 이 수업 설계자가 얘네들이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도달하는 건 바로 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달하는 아이들한테 이걸 통해서 나는 아이들이 어떤 걸로 하는 바라는 결과가 있고, 그 바라는 결과를 선생님들이 도달점으로 만들어서 평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도달점을 바로 이제 평가 계획, 교육 목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수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이들도 내가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인지 심리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걸 바라봤을 땐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간간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들이 놓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내재화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내면화가 되는 과정은 또 바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학습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습 전이가 일어나서 영속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느껴서 아이들에게 또 그대로 구현하셔서 수업 속에서 구현하셔서 아이들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맨델의 법칙을 만드는 것도 이제 요렇게 이제 잠깐 샘플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활동지로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템플릿이 왔을 때, 이런 템플릿에 껴맞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 생각의 흐름을 선생님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의 교육과정 단계, 그리고 여기에 평가 교육, 여기에 평가 계획이 여기에 묻어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안에 바로 이 고민을 하면서, 여기 있는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템플릿을 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템플릿 번역한 거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편한 템플릿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이 템플릿에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제가 이 핵심 질문인데 이때 이게 에센셜 퀘스천이에요. 아까 이 강의 시작 초반부에 핵심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핵심 질문은 수업을 열어가는데 아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말하는 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이 질문은 어떻게 언제로 던져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잘 만들겠다고 이 질문 자체에 정답을 부여하시면 안 돼요. 이 질문은 바로 선생님들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고 또 한번 실패도 해보고 만들고 실패하다 보면은 진짜 선생님들이 핵심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질문하는 자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요거를 제가 또 이렇게 또 핵심 질문의 방금 거는 제가 됐죠. 자, 핵심 질문의 특징입니다. 핵심 질문은 개방적이고요. 영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단원대회 뿐만 아니라 학년 간에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다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면서 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와 탐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생성적이고요. 하나의 질문이 다른 질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걸 여기에서 예, 아니요, 단답형이냐. 일단 먼저 아닌 것부터 제거해서 나가면서 핵심 질문을 만드시면은 이 핵심 질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질문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질문을 중심으로 단원 차시를 구성하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본다. 질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와 과제를 만들어 본다. 단원당 질문의 수는 2개에서 5개로 한정하자.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학생들에게 나오므로 학생들이 학생 핵심 질문 몇 가지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학생의 말로 기술한다. 질문을 만들고 제시할 때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하나의 질문이 다른 질문과 연결되도록 제시한다. 학생들이 질문 자체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요거는 제가 활동지로, 그리고 이거는 이해중심 교육과정에, 그렇죠? 교실 속에 들어온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 가시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선생님만의 수업 노하우와 선생님만의 수업 철학이 있어야 되고 학생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꼭 만드셔야지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의 요 제안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서 선생님들만의 수업을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배움은요, 선생님,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평형이 깨지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는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지식이 우리들의 뇌 속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해짐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선생님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공부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을 여러 선생님들의 성장의 아주 발판이라는 거 요거를 아시고요.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과 선생님들의 행복한 수업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성장하는 그런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